안녕하세요. 문화줍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입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아일랜드가 자랑하는 작가로서 20세기 문학사에 큰 영향을 끼친 작가입니다. 그는 1882년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그는 기숙학교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았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감수성 예민한 성격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다 그가 9살이 되던 1891년 아버지의 실직으로 가세는 급격하게 기울고 아버지의 음주와 가정폭력 등을 목격합니다. 이러한 유년기의 기억이 작품 속에 반영되기도 하죠. 제임스 조이스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약 37년간 고향인 아일랜드를 떠나 줄곧 타국에서 머뭅니다.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 스위스 등에서 살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죠. 그의 문학의 터전인 아일랜드의 더블린을 떠나 타국에서 집필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작품을 둘러싼 아일랜드 사람들과의 불화 때문이었죠. 자신의 삶을 토대로 실제적인 아일랜드 사람들의 삶을 묘사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소송 위협에도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의 작품들은 영국의 사실주의와 유럽의 실험주의의 경계에 있는 색다른 문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작품,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더블린 사람들 율리시즈와 더불어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3부작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스티븐 디덜러스의 일대기는 작가인 본인의 삶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임스 조이스의 자전적 소설이죠.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예술가를 지망하는 한 소년의 정신적 성장 과정을 그리고 있고 그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작품은 그렇게 매끄럽게 읽히는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줄거리보다는 주인공의 사유가 차지하는 분량이 많아 천천히 잘 읽어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함께 손에 쥐고 읽어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스티븐 디덜러스란 남자입니다. 스티븐은 사이먼 디덜러스란 아버지와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나중에 크랜디라는 친구를 만나 자신의 예술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4명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작품은 주인공인 스티븐을 통해 작가인 제임스 조이스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천명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줄거리보다는 스티븐의 생각이나 언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줄거리는 간략하게 소개하고 감상평에 좀 더 주안점을 둘까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스티븐 디덜러스란 소년은 유복한 가정에서 집안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클론고우스라는 기숙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은 공부를 썩 잘해서 반에서 성적으로 1, 2등을 다투는 우등생이었죠. 그런데 문학과 예술에 대한 스티븐의 독특한 견해 때문인지 친구들은 그를 괴롭혀 하수구에 빠뜨리기도 하고 학습 담임으로부터 부당한 체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복했던 그의 가정에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그의 가정은 가세가 기울어 스티븐은 더 이상 유복한 학생들이 다니던 클론고우스에 계속 다닐 수 없게 됩니다. 가족들은 아버지 사이먼의 고향으로 낙향하고 스티븐은 벨베데레라는 학교에 다니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과거를 떠벌리기만 하는 아버지에게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방황하던 스티븐은 16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매춘부와 관계를 맺고 마는데요. 이 사건이 그의 인생에 큰 상처가 되고 맙니다. 자신이 지은 크나큰 죄로 인한 죄책감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학교에서는 신앙심이 깊은 학생으로 알려지게 되는데 이러한 모순된 상황에서 그는 갈등하게 되죠. 결국 스티븐은 성당에서 고해를 하며 사죄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 이후 신실한 삶을 살던 스티븐은 교장이 눈에 띄고 교장은 그에게 사제가 될 것을 권하게 되죠. 하지만 스티븐은 그것을 거절하고 예술가가 될 것을 결심합니다. 그 후 대학에 진학한 스티븐은 부활절 성찬을 받으라고 하는 어머니의 권유를 거부하고 당시 아일랜드의 많은 지식인들과는 달리 아일랜드의 독립투쟁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친구인 크랜리와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순수한 예술의 세계를 지향함을 밝히죠. 스티븐은 결국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예술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작품은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다소 난해한 편이긴 하지만 예술가와 예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먼저 순수한 예술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스티븐은 기나긴 정신적 방황의 끝에서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의 권위를 거부하고 오직 예술만을 추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데요. 그는 부모를 비롯한 가정도 버리고 아일랜드인으로서 조국에 대한 소속감이나 의무감도 버렸으며 카톨릭교도로서 신앙심마저 버리고 맙니다. 믿지 않는 것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결국 그가 믿은 것은 단 하나, 예술이었습니다. 스티븐은 아름다운 것이 곧 선한 것이다 라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종종 인용하곤 하는데요. 이 말을 통해 그는 예술 이외의 다른 것의 권위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예술가를 둘러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순수한 예술 그 자체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요. 예술가가 창조해낸 예술 작품에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시대상은 물론이고 가정환경, 신앙, 인간관계 등이 많든 적든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런 것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완전 무결한 예술, 그 자체를 추구하겠다는 스티븐, 아니 제임스 조이스의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스티븐은 자신을 속박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자 가정과 학교,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지만 떠나간 그곳에 또 다른 것들이 그를 둘러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감정이 배제된 예술이 가능한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소설의 말미에 등장하는 스티븐과 크랜리의 대화는 이 작품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대화 중 크랜리는 스티븐에게 무엇을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데요. 스티븐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스티븐은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절실하게 사랑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크랜리는 사랑에 대해서만 질문했지만 사랑 대신 다른 감정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해도 아마도 같은 대답을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결국 스티븐은 사랑으로 대표되는 일체의 감정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예술작품에는 예술가의 희노애락 등 다양한 감정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일체의 감정이 배제된 순수한 예술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인간으로서 이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스티븐은 인간의 감정을 제대로 느껴본 적도 없는 설익은 상태에서 예술을 추구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가인 제임스 조이스는 이 작품의 주인공인 스티븐에게 자기 자신을 투영한 것이 확실합니다. 소설 속 스티븐의 인생은 작가의 인생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븐은 순수한 예술을 지향하는 이상주의자인데요. 결국 그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제임스 조이스 역시 그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스티븐이 순수한 예술 세계를 지향하는 것을 응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끝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로 순수 예술을 성취해내지는 못했지만 자기 작품 속 스티븐만은 그러길 바랐을지도 모르죠. 결국 작가는 스티븐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의 예술에 대한 이상을 덧입힌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븐은 젊은 날 자신의 초상인 것이죠. 여기까지 젊은 예술가의 초상 주주비였는데요. 제임스 조이스는 고국인 아일랜드가 문학의 근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타국을 떠돌아야 했던 아이러니한 작품 생활을 했던 작가였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을 떠올리면서 이 작품을 접하면 작가에 대해 짠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